안녕하세요. 사만다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책을 도서관에서 못 빌리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대출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이거는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거는 한 번에 7권까지 빌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택배로 받았어요. 근데 택배가 이제 착불로 되는데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동네는 4,000원을 받을 때도 4,000원을 내고 보낼 때는 선불로 4,000원을 내서 그렇게 반납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밖에도 못 나가니까 책을 다들 빌려서 경쟁률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리려면은 기다려야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요번에 다행히 그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자마자 책을 빌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책을 다 빌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7권에 대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리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책으로는 겨울방학이라는 책인데 최진영 작가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진영 작가 책을 9의 절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최진영 작가 소설이 나왔다길래 바로 빌렸는데 이게 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짤막짤막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목차에 안 보이나? 목차에 돌담부터 0까지 있는데 처음 단편부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인간의 내면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좀 결핍된 것에 대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생각 말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좋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제가 좋은 책에는 포스트잇을 하는데 여기 진짜 포스트잇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빌린 책이니까 다 뗐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진짜로 추천하는 책이고 이게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되게 좋고요. 이게 약간 책의 여백이 이렇게 가운데 여기를 뭐라고 하나? 거기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 꽉 넘겨서 보지 않아도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펼쳐줘도 책의 전문을 다 볼 수 있어서 뭔가 이런 형태의 내용 구성으로 만드는 책도 굉장히 들고 다니기에는 좋은 사이즈의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집을 2권을 빌렸어요. 그래서 한 권은 권대웅 시인의 나는 누가 살다 간 여름일까라는
시집인데 개인적으로 문학가 지성 시인선이랑 문학 동네 시인선 이렇게 두 개의 책 표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수집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이 책은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금 좀 그랬던 내용들이 조금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이 착불이라는 시는 되게 좋은데 나머지는 개인 취향 차니까. 그래서 저는 별점을 주자면 한 2개? 아니다. 2.5점? 아니면 3점? 하여튼 그렇게 제가 막 꼭 사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었던 시집이에요. 막 이런 거 막 작가분들이 검색해서 찾으시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리고 별 5개짜리 이거는 유계영 시인은 제가 이분의 책을 처음 읽어보는데 제목이 미친 거예요. 미친 거라고 말해도 되나? 제목이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럽다고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빌려왔는데 사실 이거는 사고 싶어요. 이 책은 사서 소장을 따로 하고 싶은 책이고 이 시인이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에 조금 가까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본인의 어렸을 때를 좀 투영한 내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책 날개부터 이제 뭐 들어가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문이랑 이런 걸 진짜 꼼꼼히 다 읽어보고 뒤에 작품 해설이라던가 작가 연보 같은 것도 다 읽어보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다 읽어야지 책을 한 권을 완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런 것까지 읽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가 이제 저의 노다지, 알짜배기 책들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출판사, 그러니까 이거는 시집이랑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은 이따가 소설책에서 제가 한번 어떻게 그 책을 비슷한 장르?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책을 찾아내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계영 시인은 제가 막 인터넷에 검색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쓴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보통 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작품 해설 같은 것도 다 보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한, 그러니까 뭐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는 없겠지만 작가가 의도한 게 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작가 해설도 보는 편인데 작가 해설을 통해서 비로소 이 책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생각을 좀 여러 방향으로 더 갈래가 나눠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책은 사셔야 됩니다. 이 책은 너무 좋고요. 뭔가 이렇게 시 구절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직접 빌려서 보게끔 한 명이라도 더,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혀지는 게 제가 이거를 하는 목적이니까 이거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시 번호도 보세요. 119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또 번호를 일부러 노리고 하셨나? 번호 막 114번이 또 갑자기 궁금해지니?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114번은 권민경 시인의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나요? 라는 시집인데 아휴 또 제목부터 벌써 눈물이 난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책을 찾아내요.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런 식으로 다음 책은 그러면 114번으로 해서 이어서 연달아 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엄청 약간 충격을 받은 책인데 제가 사실은 희곡을 책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연극으로 보통은 관람을 하지 희곡의 그런 영화 뭐 각본, 극본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충격받았어요. 셰익스피어 작품도 처음인데 이 유명한 보통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비야 혹은 그대의 바람이라는 책은 막 엄청 또 유명한데 내가 유명하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목이 영문 제목이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10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 12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12 night이어서 뭔가 영어 원문을 조금 더 살린 제목으로 지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도서관이 어디 도서관인지 막 다 나와도 되나? 이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침이슬 출판사 책인데 이 아침이슬이란 출판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표지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원색으로 깔고 가운데에 이제 그림 사파랑 제목을 배치한 구조로 책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시리즈가 한 12권인가 되더라고요. 전집을 따로 팔던데 그걸 또 막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세로로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막 소장하고 싶었는데 책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대사를 그대로 쭈루루루 내리고 여기서 만약에 막 이렇게 모두 퇴장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연극하는 것처럼 그대로 나오거든요. 왜 하필 이게 나왔네? 트림을 한다 이런 것처럼 약간 행동 같은 거나 뭐 눈빛이나 그런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묘사 뉘앙스들은 다 그런 식으로 따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진짜 약간 배운 사람들의 유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아주 신선해요. 이거를 줄거리를 아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어떤 공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신하로 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남장을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신하로서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근데 그 공작은 오시노라는 공작인데 비올레타, 잠시만요. 비올레타 맞아? 아, 비올레타는 아이돌 노래구나. 아,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말하는 게 정확하면 좋겠죠? 그래서 비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해, 올리비아예요. 근데 오시노라는 공작이 올리비아를 좋아하는데 올리비아는 오시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남장을 해서 신하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그 여자가 남장을 한 모습에 반한 거예요, 올리비아가. 그래서 남장 한지도 모르고 계속 너 좋다, 너 나랑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남장을 한 비올라는 환장하는 거죠. 아니, 나 남장했는데 이거 말도 못하고 자기랑 결혼하자 그러는데 그거를 또 알고서 오신노 공작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막 광대도 나오고 되게 막 아까 그 트림을 한다 그랬던 그 트림하는 사람이 막 약간 삼총사처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되게 막 카메오처럼 굉장히 재밌고, 정말 진짜 셰익스피어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그렇게 말을 잘 이야기를 풀어냈는지. 그리고 저는 이 번역가, 김정환 번역가? 이분도 되게 좋은 게, 사실 고전은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흥망성쇠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아침이슬 버전으로 꼭, 그러니까 아침이슬 출판사 버전으로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울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조금 그렁그렁. 이게 딱 표지 봤을 때는 그냥 뭐야, 그냥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이별 관련 책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미쳤어요.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죽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이 책에 나오는 한국은 자살률이 너무너무 이제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대책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살센터에서 테스트 심사를 받고 통과가 된 사람들은 그 센터에 입소를 해요. 기숙사 형태인데 거기에 입소를 해서 지내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에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가 실현이 됐다는 가정하에 쓴 책인데 그 안락사라는 게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 문제와 뭐 도덕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이 자살센터에서는 그래서 보통 뭐 주사를 놓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알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남이 그렇게 뭐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현실에 시판이 되면 또 그걸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몰래 구해서 나쁜 일에 쓰고 그러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모르겠지만 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주인공이 거기에 너무너무 입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센터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건데 내용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거기에서 지내는 시간하고 겪는 일들하고 그 주인공의 마음을 써놓은 글들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 슬픈 게 그냥 약간 연민의 슬픔이 아니라 공감의 슬픔? 그래서 그 주인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적혀 있어요, 이 책에. 근데 그것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것도 그랬고, 이 책도 별점 5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책은 제가 이거 출판사가 한겨레 출판사인데 보니까 제가 읽은 책들이 좀 있는 출판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채국녀 강주룡이라고 이것도 제가 진짜 추천하는 책이고 그 다음은 없지만 이 작가가 조수경 작가인데 다른 테마소설집에 같이 책을 쓴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따로 리스트에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읽어보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찾고 찾으면서 뭐 취향이나 좋아하는 작가나 좋아하는 출판사 그런 것들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